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설 이전에 그 5대 개혁의 입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특검이 3대 특검이었지만 좀 미진하니까 2차 특검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교 유착과 관련해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하겠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수사합동본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단장은 김태훈 남부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칭찬한 2명, 김태훈 남부지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그래서 김태훈 남부지검장에 거는 기대가 큰데 이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네. 그 뉴스 보셨습니까? 아,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교 유착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려시대 이후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예. 그런데 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교 유착에 대해서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이게 저도 보니까 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지시를 제대로 해라 수사를 한 지시를 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이렇게 합수본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임하는 자세가 엄중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찰이 25명, 경찰이 22명에서 굉장히 메머드급 수사팀이 구성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 60명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인가 보죠? 예. 이게 아마 특검법이 좀 지연되면서 뭐 1월 15일쯤 통일교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다라고 예. 전망되고 있는데 그 전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수사를 강화할 거라고 이제 의지가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특수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특검이 구성이 되면 글로 넘기겠네요, 자료를. 예, 이첩이 되고 자료가 많이 조사가 되면 될수록 많이 특검에서 이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특히 국힘 쪽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최혁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 이 자리에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와 있다. 이게 이해충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면전에 두고 저격을 합니다. 아,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법사위는 못 가봤지만 법사위 의원의 경우는, 법사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과 검찰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사법부든 이제 검찰이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빨리 다른 그 상임위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통일교 지금 이제 특검이 아니라 합수본에서 2가지 정교 유착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랑 신천지. 근데 통일교는 아무래도 정치자금이나 뇌물 쪽이고 이제 그 신천지는 우리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되게 다른 쪽인데 굉장히 방대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쟁점이 정리되고 증거가 조사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나경원 의원에 관한 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한데 통일교 시설은 둘러봤는데 네. 천정궁은 간지 모르겠다라는 거. 네. 아,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안 했다 뭐 이런 거죠. 네. 천정궁 한자가 어려운가요? 아, 어려운 한자도 아닐 않죠. 텐데. 네. 근데 지금 통일교 시설에 간 거는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천정궁은 지금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게 저도 오늘 가평에 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가봤지만 천정궁 딱 보면은 되게 특이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모양이. 그래서 그게 천정궁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게 처음에는 나경원이 간 적이 없다. 기자들 한학자를 질문에 좀 약간 짜증을 냈죠. 예, 안 뭐 갔다고. 한학자 만난 적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다가 나중에서야 이렇게 말을 바꿔서 뭐 가긴 갔다 정도 실토를 했는데 이게 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물증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방문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GPS도 다 압수수색 되면은. 그래서 그건 인정하되 거기가 천정궁인지 몰랐다. 아니면 한학자를 직접 뭐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뭐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식의 증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만 발뺌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뭐 다시 또 말을 바꿀 것 같은데요. 예. 나경원은 참 지금 빨리 자기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극우랑 놀고 있을 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의원이 말했던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10만 명이 국힘 당원에 가입했다라는 말을 다름 아닌 신천지 교주 이만희로부터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도 법사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추궁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홍준표가 나름 그때 경선에서 그 10만 명 당원 때문에 뭐 갑자기 졌다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2021년부터 꾸준하게. 많이 억울해했죠. 예. 그래서 그게 거짓말일 것 같지 않고 실제로 만약에 정말 10만 명이 신천지 당원들이 가입을 했다면 실제로 다 자발적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되게 짧은 예. 시간 안에. 그러면은 그 당비 대납에다가 아마도 허위 명부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당법에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다 여러 명이 연루된 범죄에다가 그 정당에선 심판 사유도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지난번에 홍준표가 경선에서 이겼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예. 뭐 그런 역사적 과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 자체가 정교 유착, 어쨌든 특정 종교에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그 10만 당원의 힘으로 뭐 이만희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청탁을 들어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검경 60명 규모로 했는데 김태훈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 단장이 아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지휘고가를 막론하고 자고 우면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합동수사본부가 워낙에 통일교 특감이 지지부진하니까 먼저 출범을 했고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같이 할 것인데 결국에는 정교 유착, 결국에는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돈으로 권리당원을 사고 이 사람들이 침투해서 전당대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하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에 상당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 정말 사이비 종교들이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러죠. 아니 통일교 이슈로 전재수 장관 문제인데 왜 이거를 신천지로 물타기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법사위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폭로한 것처럼 실제로 신천지 1만 명이 10만 명. 1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 예. 예, 잠입해서 결국에는 권리당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라는 그 이만희 교주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가 정말 그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통일교에서 실제로 후원도 받고 지부의 그런 활동비도 받고 그랬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정치에 종교가 들어와서 개입하거나 작동해서 뇌물이나 아니면 대가성에 뭔가 효용성을 발휘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를 깎아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꼭 이번 참에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동수사본부가 그런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이 있는데 통일교 특검은 최근 불거진 돈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신천지 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대선 그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이 말한 내용인데 10만 명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그 한 의원이 있는데 다름 아닌 나경원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금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이 있다. 나경원 의원이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나경원은 꿈쩍도 않던데요. 실제로 지금 천정군에는 갔어요. 그리고 안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일교 시설은 둘러봤는데 천정궁인지는 몰랐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 주장입니다. 그게 천정궁을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나는 그때는 이름이 천정궁인 거 몰랐는데 예. 가기는 했어. 근데 한학자 총재와도 둘이서 단독 티타임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예. 단독 티타임은 없었다는 거지 안 만났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합동수사본부에서 소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방문을 했고 논의가 됐고 대가성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둘러만 보고서는 구경만 했는지 아니면 뭔가 모종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국민의힘의 10만 명의 책임당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결국에는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야 당원 가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100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당원이라는 거는 10분의 1을 육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 후보를 뒤집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가입만 하고서는 그냥 문의만 그냥 당원하겠어요? 무조건 대기하고 있다가 여론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 당연히 대기하고 있다가 윤석열을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 거기 때문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정말 불이한 방식으로의 그런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서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 2번이나 막아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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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가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어주고 압수수색 안다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교 유착의 전형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번 막은 줄 알았는데 2번이나 막아줬나 보군요. 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이제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을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라이벌 그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 관계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심 그 5대5 비율도 당원을 7로 바꿔서 7대3으로 바꾸고 또 일부에서 국힘에서 그 5대5를 꼭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 지역에 따라 7대3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제 통일교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후보가 되면 뭐예요? 나경원이 나오면은 민주당이 될 텐데. 예. 아니 그냥 후보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럼 민주당에 우리 아주 그냥 훌륭한 후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없는 나경원 후보가 나온다? 웰컴. 예. 통일교 이슈 문제를 떠안고 나오세요. 저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거기는 명태균 그 건으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번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하여튼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김경 의원 이런 이슈들만 잘 해결하고 요즘에 또 이해운 전 의원 후보자의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리스크 관리 잘 하고 좋은 원내대표 뽑히면 그래도 개선의 여지, 자정 정화가 될 수 있는 민주당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예. 국민의힘이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재 의원의 그 5억 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5억을 요구했다라고 그 이철규 의원하고 한 그 예. 통화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녹취록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보수의 의원들이 그런 뭔가 비리와 돈과 이런 것들에 뭔가 노출이 되면 보수는 원래 그래. 약간 그런 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 의원들이 그러면 아니 민주당이? 내가 믿었던 민주당이? 이러면서 더 큰 반응이 있어서 사회적인 똑같은 사안이어도 임팩트는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과 그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파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가 터질 수 있죠. 그러면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 그거를 못했을 때 신뢰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